얼마 전 네이버가 미국의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포시마크를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네이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 합병인데요. 글로벌 커머스 체인을 만들기 위해 최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모양새입니다.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를 먼저 드러냈습니다. 인수 소식이 발표된 첫날 이 전거래일 대비 주가는 8% 이상 급락했고 52주 신저가를 연일 경신하며 이 주가가 2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최소연 대표가 부랴부랴 너무 심려할 필요 없다며 이 불안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 시장의 마음을 돌리진 못한 것 같습니다. 물론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원인도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하락세를 그리며 이제 16만 원대까지 주저앉았는데요. 상사 일의 가장 큰 빅딜에도 시장은 왜 기대보단 걱정을 보이는지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신 기자, 우선 네이버가 이번에 인수한 포시마크 어떤 회사인지 짚고 좀 넘어가야겠죠?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포시마크는 8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입니다. 예. 미국판 당근마켓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패션 아이템, 생활용품 등 2억 개 이상의 제품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1월 나스닥에 상장했고 현재 시가총액은 약 2조 원 수준입니다. 지난해 기준 거래액 18억 달러, 매출액은 3,26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. 네. 거래액과 매출액 모두 3년 연평균 25% 정도 성장했습니다. 네이버는 일본의 빈티지 시티, 유럽의 베스티에르 등 중고거래 영역을 전 세계적으로 넓히고 있는데요. 이번 인수도 그 일환으로 풀이됩니다. 네. 그런데 인수 이후 네이버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. 현재는 지금 얼마 정도까지 떨어진 수준입니까? 네, 10일 현재 16만 원 선을 횡보하고 있습니다. 네. 지난달 19만 원에서 20만 원 선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인수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일부터 8% 이상 주가가 급락하더니 인수 발표 전보다 현재 약 16% 정도 떨어졌습니다. 네. 같은 기간 시가총액이 약 5조 원 정도 증발했습니다. 제 주변에도 네이버 주주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 소식 마음 아프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신 기자, 네이버의 이번 포시마크 인수 두고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인 평이 많을까요? 네, 우선 인수 가격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. 인수가가 다소 비싸다는 건데요. 네. 네, 네이버는 이번에 인수한 포시마크의 경쟁사인 디팝이라는 회사가 포시마크의 5분의 1 매출 수준임에도 비슷한 가격에 인수된 바가 있다며 인수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다만 시장에서는 둔화하는 성장률과 영업 적자를 우려하고 있습니다. 예. 지난해 영업 적자는 4,400만 달러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1,400만 달러, 2,300만 달러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. 적자가 더 확대된 겁니다. 예. 매출 성장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. 2020년과 2021년 각각 약 28%와 25%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0%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. 예. 거래액 역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. 포시마크의 매출은 거래액의 약 20%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액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올해 2분기 한 자릿수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. 성장성 둔화와 영업 적자 확대 추이를 보이는 기업을 인수하는 딜이었다는 겁니다. 내년부터 이 포시마켓 적자가 더 더해지게 되면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시가총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의 여부는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내면서 이 기업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. 네, 이에 네이버는 중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현재 발생하지 않는 광고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고 마케팅 비용을 효율화를 하면서 최소로 연평균 20%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. 네, 신 기자. 시장의 우려는 네이버가 과연 이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이 플래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현재 네이버의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우선 네이버는 100% 현금 인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예. 보유 현금과 차입금 그리고 일부 투자 자산 유동화 자금을 통해서 충당하겠다는 건데요. 네. 구체적으로 얼마를 차입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. 다만 이번 인수에 네이버 계열사의 현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네이버 별도 기준으로 현금 자산을 봐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네이버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9,900억 원 수준입니다. 예. 1조 원 이상 투자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차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입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 역시 이번 인수로 차입금 레버리지가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. 신용등급 유지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도 평가했습니다.
그렇군요. 얼마의 자금이 지금 투입됐느냐도 중요한 물론 부분이겠지만 들어간 만큼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으냐 이 부분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, 뭐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이익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면 네이버 주가가 크게 휘청이지는 않았을 겁니다. 예. 이번 인수가 단기적으로 수익 창출로 이뤄지긴 힘들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네이버의 글로벌 외연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만으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에서 네이버의 포시마켓 인수가 단기간 네이버의 수익을 상승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네, 포시마크의 수수료 수익이 네이버에게 캐시카우, 즉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단기간에 기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. 네. 결국 네이버가 앞으로 포시마크를 통해서 광고 수익과 부가 서비스 수익 등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와 북미 커머스 사업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지가 관건입니다.